입니다. 본 의원은 과연 온라인 출판 시장의 영향력 확대가 할인에만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출판 시장의 영향력이 큰 원인 중 하나로는 편리한 구매 방법 또한 존재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간행물 공정 거래를 위한 법안 개정안으로 그저 할인율 조정이 어떠한 효과를 낳을 수 있을지 구체적 설명 부탁드립니다. 잠시만요. 온라인 서점을 선택하는 이유가 편의상의 서비스도 있지만 도서점까지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점유율이 30%에 불과했었습니다. 도서점까지가 시행된 이후에는 무려 65%까지 상승을 했는데 도서점까지의 시행 전후가 이렇게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가 도서점까지가 이를 촉진시켰다는 걸 저희가 볼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할인율 제한이 어떤 효과를 가져올 것이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질이 가능합니까? 제재를 허용하기 전에 응답자께서는 본 위원회에 같은 3인칭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재를 허용합니다. 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최근 온라인 시장의 열풍의 또 다른 이유 하나로 편리한 구매 방법을 꼭 말씀드린 이유 중 하나는 주변에 도서를 구입할 수 있는 서점이나 이런 것이 현저히 줄어든 상황 또한 존재하기 때문에 온라인 서점 시장, 출판 시장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오프라인 서점의 개수가 줄었기 때문에 온라인 시장을 이용하게 됐고 더 책을 찾기 쉽기 때문에 온라인 시장을 이용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할인율 제한을 좀 더 완화하게 된다면 다시금 중소서점들, 오프라인 서점들이 문을 열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의원님 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범죄위원회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법제위원회 위원장 백창렬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자면 본 의원은 오프라인 시장의 확대를 위해서는 단지 할인율 조정보다는 오프라인 시장과 온라인 시장의 연계를 통해서 오프라인 시장을 온라인 시장에서 진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단지 저는 정책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 바뀌어가야 된다고 생각했고 이 정책은 시대의 흐름을 고려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2016년에 인터파크에서 개인정보가 크게 유출된 1,094만 정도가 유출된 적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인터파크가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어서 나중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45억 원 정도의 과징금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개인정보의 유출이라든가 그런 거를 피하고 싶거나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오프라인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허가합니다. 오프라인 시장 쪽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씀해 주셨고 온라인 시장에서 폐해도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온라인 시장의 수요가 더욱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은 아무래도 일단 카드사 할인을 아무래도 온라인에서 더 해주는 것도 있긴 하지만 오프라인에서도 그런 식의 카드 혜택을 정부 차원에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가 더 알려진다면 그런 카드를 이용을 해서 오프라인 쪽에서 더 갈 거 생각한다. 아무래도 그런 온라인에서만 할 수 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프라인 쪽에서도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잘 알려지지 않아서 약간 온라인 질의를 이어가기 앞서 의장으로서 공지 말씀드립니다. 질의, 응답, 그리고 제안 설명에 있어서 모든 의사 과정에서는 3인칭 표현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의원님 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위원회
청소년 권익위원회 두 번째 줄 남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청소년 권익위원회 권성주 의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경제는 소비자의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소비자는 오프라인 시장에 비해 온라인 시장의 편리한 이동 과정과 값싼 가격으로 온라인 시장을 선택한 것이고, 오프라인이나 온라인 이렇게 도서 사업이 독과점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왜 오프라인을 억제하려고 하시는 건 저는 오프라인 억제하려고 하시는 건지 본 의원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지금 발의하신 것처럼 오프라인 시장을 살리고 온라인 시장을 죽인다는 정책은 오히려 또 다른 출혈 정책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우선 온라인을 규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경품이 포인트 부분에서. 네, 그리고 오프라인을 저희가 살려야 하는 이유는 우선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책은 지식선들 기초의 매개체이기 때문에 시장주의적 가격 경쟁에 휩쓸리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이 법안이 통과되셨던 취지입니다. 이 점이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 법안이 진작 2014년에 통과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책을 보호하려면 여러 서점들이 많이 있어야 하고, 그게 서점 여러 가지가 있어야 오히려 선택이 보장되고, 그를 통해서 오히려 다양성이 보장돼서 더 합리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데, 사실 온라인 시장 같은 경우는 소수의 대자본이 독점하고 있는 반면 오프라인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프라인은 아직 중소기업이 중소서점이 대서점들보다 운영하고 있는 점유율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제지를 할 수 있습니다. 제안 설명자께서는 3인칭 꼭 사용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허가합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온라인 시장의 할인율 10%를 유지하고 오프라인 시장의 할인율을 25%로 확대하는 것은 온라인 시장에도 스타트업 기업이 있을 수 있고 오프라인 시장에도 대기업 기업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할인율을 편중해서 정책화시키는 것이 또 다른 출혈의 시작이 아닐까 하고 질의하였던 것입니다. 저희가 이 도서점까지가 본 위원회는 도서점까지가 생기기 전에는 무제한의 할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할인율이 너무 적게 허용이 돼서 오히려 소비자의 소비가 위축이 돼서 되려 서점들이 피해를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할인율 규제를 완화해주되 최대 할인율을 60%, 50% 혹은 25%를 정해서 출혈 경쟁을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혈 경쟁이 다시 해당 안건에 대해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의원님 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두 번째 줄의 남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이승호 위원입니다. 점점 점점 인터넷이 많이 보급화되면서 요즘에는 오프라인, 그러니까 종이책보다는 온라인 책이 더 수요가 더 늘고 있고, 또 온라인 책이 추세를 들어서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자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전자책은 이 법 3항에 있는 내용을 적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책도 온라인과 같은 법의 규제 쪽으로 가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지가 가능합니까? 허용합니다. 한 통계조사에서 제가 신문기사로 봤을 때 오히려 전자책의 수요가 더 늘고 있고, 앞으로 오프라인, 그러니까 종이책의 수요가 점점 줄어들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상황에서 오프라인 시장을 확대한다는 것은 전자책이 완전히 종이책의 대체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통합위원회의 간행물 공정거래를 위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을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찬성, 2번은 반대이며 기권은 없습니다. 문자투표 시작합니다.
투표 시간 30초 남았습니다. 재적응한 104인 중 찬성 20인, 반대 72인, 무효 14인으로 해당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알립니다. 다음으로 정치법제위원회의 정당방위에 관한 형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입법청원 발표가 있겠습니다. 대한 시간은 4분이므로 시간 엄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치복제위원회 강은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정당방위에 관한 형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발표하려 합니다. 목차는 이와 같습니다. 우선 정당방위란 무엇일까요? 정당방위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 부당한 침해를 방해하기 위한 행위를 말합니다. 정당방위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형법 제21조이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항들 중 본 의원이 초점을 두었던 조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 부당한 침해를 방해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입니다. 조문에서 사용된 상당한 이유라는 단어는 그 해석의 여지가 다분합니다. 그로 인해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해 취한 행동이 정당방위와 과잉방위 중 어느 쪽에 속하는 행동인지 그 경계를 알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방어 행위를 규정하는 범위가 매우 좁아 방어 이외에 다른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방위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1번 사례와 같이 이혼 소송 중인 남편이 지속적으로 꾸준히 찾아와 가위로 폭행하고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하는 상황에서 자신을 방해하기 위해 칼로 복부를 찔렀으나 정당방위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더불어 이처럼 지속적인 폭행 그리고 학대에 처한 상황에서 남편을 살해한 경우 등의 사례 역시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정당방위에 관한 부정확한 정의는 사회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며 여러 유형의 폭력 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지 못한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형법 제21조입니다. 우선 자신의 법익에 대한 본인의 방해 행위보다 제3자가 법익을 침해당하는 경우에서의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사례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한 대안책으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요청한 경우 제3자가 피해자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해하기 위한 행위를 제21조 제1항 2호에 넣음으로써 동등한 방해 행위로 판단할 수 있도록 강조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제21조 2에 해당하는 신설 조항입니다. 이르고 제334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방어하는 행위. 여기서 제334조는 특수 강도에 관한 조항입니다. 이후 제285조, 제258조 258조 2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방어하는 행위. 이 행위는 중상해와 특수상해에 관한 조항을 나타냅니다. 3호 제297조, 제297조 2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제297조, 제297조 2는 강간과 유사 강간에 관한 조항입니다. 4호 필요 부득이하게 흉기를 사용하여 방해하는 행위는 행위와 같은 조항을 신설하려 합니다. 여기서
흉기의 사용에 있어서의 필요 부득이함이란 부당한 침해에 대해 방해한 과정에서 선택할 수 있었던 유일한 수단이어야함을 뜻합니다. 만약 사용 가능한 도구 혹은 수단이 여러 가지였을 경우 상당성의 원칙에 따라 최소한의 피해를 입히는 도구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위 법안의 개정을 통해 본 의원이 기대하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조항 해석의 모호성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둘째, 피해자의 적극적 방어 행위에 대한 정당성의 입증이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전은 최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제1의 가치입니다. 이 개정을 통해 정당방위 협소한 인적 기준을 보다 넓히고 명확성을 확보하여 법익이 침해당하는 상황에서 주체적으로 방어할 수 있기를 보다 피해를 줄일 수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 정치법제위원회 소속 강은슬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전에 의장간의 허가를 받은 질의응답자는 정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안건에 관해 질의하실 의원님 거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권익위원회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권익위원회 위원장 이선입니다. 네, 언제나 정당방위가 이제 논란이 되는 것이 정당방위와 과잉방위의 선이 어디까지인가가 많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